20대 된장국 미녀 김하은이 77세 노숙자 권하룡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2호선 모 전철역 4번 출구 인근. 겨울이면 매캐한 입김이 콘크리트 벽에 들러붙고 여름이면 지하의 습기가 폐속까지 들어오는 그곳엔 77세 노숙자 권하룡이 있었다. 그는 골판지와 폐비닐로 만든 작은 공간에서 지냈고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자는 밤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이따금 손가락을 꼬집었다. 이러고도 살아있구나. 그 말은 하루의 시작이자 그날의 마지막이었다. 그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매주 월, 수, 금. 그날은 역 인근 공터에 설치된 무료 급식소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울의 한 자원봉사 단체가 운영하는 이 급식소는 도시의 구석에서 잊혀진 이들에게 된장국 한 그릇만큼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룡은 그녀를 처음 봤다. 김하은, 25살. 긴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흰 위생 마스크를 쓴 채된장국을 나눠주던 그녀. 어르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국물 맛 좀 보시고 싱거우면 말해주세요. 그녀의 눈은 맑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불필요하게 따뜻하지도 않았다. 진짜였다. 하룡은 수저를 들지 못했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아련했다. 그는 77년 인생에서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이가 손에 꼽힐 만큼 적었다. 그날 이후 하룡은 식사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공터에 도착했고 서서히 하루하루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된장국 대신 김치를 담고 있었다. 하룡이 다가오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르신은 연세에 맞지 않게 참 젠틀하세요. 그녀는 쿡 웃으며 덧붙였다. 왠지 남자 향기가 나요. 그 말은 그냥 예의였을지도 모른다. 아무 의미 없는 봉사자의 웃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룡은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하철 통로 끝에 깔아놓은 카페트 조각 위에 누워 지하 환풍구에서 불어오는 냄새와 싸우며 그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남자 향기. 그는 오래전 자신이 입었던 양복의 냄새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걷던 날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자락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머리는 백발이고 손톱 밑엔 검댕이 끼어 있으며 코끝엔 언제나 곰팡이 냄새가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의 한마디는 그를 다시 남자로 만들었다. 그 후로 하룡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다듬기 시작했다. 지하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수염을 밀었고 공사장 뒤편에서 버려진 로션병을 주워 얼굴에 발랐다. 허름한 모자 대신 주워온 중절모를 눌러 썼다. 그는 김하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다시 누군가의 눈에 보이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과 그녀 사이엔 수십 년의 시간, 기울 수 없는 냄새, 그리고 길 위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는 묻고 싶었다. 나는 그냥 당신에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에게 남자입니까? 그 물음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어느 날 김하은이 식사가 끝난 뒤 하룡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오늘 시간 있으세요? 하룡은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작은 책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책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심심하실까 봐요. 책 표지엔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하룡은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울었다. 종이에서 번지는 잉크 냄새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룡은 결심했다. 자신이 그녀에게 진심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은 양, 나나 사실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영영 전해지지 않았다. 다음 주 급식소엔 김하은이 없었다. 자원봉사 단체에서 말하길 하은은 해외 봉사 일정으로 한 달간 출국했다고 했다. 하룡은 아무 말 없이 된장국을 받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고는 뒤돌아섰다. 길바닥은 예전보다 더 차가웠고 공기 속엔 그녀의 냄새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엔 책 한 권이 있었다. 책갈피엔 김하은의 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다. 누구에게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르신도 그러신 분 같아요. 그날 밤 권하룡은 다시 지하 환풍구 옆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엔 오래간만에 피어난 미소가 맴돌았다. 사랑은 받지 않아도 사람을 살게 한다. 그는 그렇게 살아 있었다. 초겨울의 바람은 지난 계절보다 얇은 감정까지 파고들었다. 권하룡은 그날도 서울 2호선 모 전철역 인근 벤치에 앉아 있었다. 회색 외투, 낡은 중절모, 벗겨진 구두. 모든 것이 그를 오래된 사진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단 하나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한 달 전 김하은이 사라졌다. 해외 봉사라는 짧은 설명을 뒤로 한 채 그녀는 급식소에서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그녀가 건네준 책과 메모 한 장이 전부였다. 누구에게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르신도 그러신 분 같아요. 그 글귀를 수십 번 넘긴 하룡은 어느새 하루의 중심을 그녀가 차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자신에게 온기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이었다. 급식소에 줄을 서려다 말고 고개를 든 순간 그녀가 있었다. 하은이. 그녀는 밝게 웃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그 순간 하룡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감정을 느꼈다.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는 듯한 오래된 추위 속에서 녹아드는 듯한 온기. 그녀는 진짜 돌아온 것이다. 그날 이후 둘은 짧은 대화를 자주 나눴다. 하은은 일과 후 잠깐 짬을 내어 하룡과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에 쥔 커피, 하룡이 구석에서 주워온 시집 한 권. 어르신 예전엔 시를 좋아하셨어요? 젊을 땐 가끔 썼지. 지금도 한 줄 적어주세요. 저한테. 하룡은 부끄럽게 웃으며 나뭇잎 뒤편의 종이에 적었다. 내 눈빛은 노을진 거리보다 따뜻하다. 하은은 웃었다. 진짜 시인이셨네요. 그녀는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 저 이상한 생각 하나 해도 돼요? 해봐. 만약 우리가 같은 시절에 태어났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하룡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하룡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날, 하은은 병원으로 달려왔다. 급식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작은 병실, 하룡의 창백한 얼굴. 그녀는 손을 잡고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어르신, 아니 하룡 씨. 이제 저 당신을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그는 미약한 힘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룡 씨, 나 당신 좋아해요. 당신이 내 삶에 와준 게 고마워요.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나는 내 덕분에 다시 살아있어. 그 말은 바닥난 심장에서 퍼올린 마지막 열기 같았다. 그 후 하은은 하룡이 태어날 때까지
병원 근처 원룸을 구해 함께 지냈다. 그녀는 가족을 잃은 유년 시절을 이야기했고 하룡은 젊은 시절 사업이 망하고 떠돌게 된 삶을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나이도 조건도 잊은 채 따뜻하게 마주 앉았다. 어느 날 작은 원룸에 들어온 햇살 아래 하은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룡 씨는요, 정말 20대 못지않은 스태미나를 갖고 계셔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하은도 장난스레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긴 겨울을 지난 두 영혼은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다. 그것은 뜨거움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존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밤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둘은 함께 살았다. 하룡은 더 이상 거리에서 잠들지 않았고 하은은 매일 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에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 둘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은아, 난 말이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하룡 씨, 전 사람을 구하는 게 꼭 의사만의 일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권하룡이 하은의 원룸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었다. 이따금 비 오는 날이면 하룡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길 위에 웅크린 사람이 보이면 그는 손에 들린 따뜻한 머그잔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하은은 그런 하룡의 옆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은 어디서든 마음이 젖어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사랑했고 함께 밥을 해먹고 빨래를 널고 밤이면 서로에게 손을 얹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은의 수입은 자원봉사기관의 소액활동비와 주말에 잠깐 아르바이트로 들어오는 시간 강사료가 전부였다. 그녀는 25세였고 부모 없이 자라 대학을 어렵게 마친 뒤 스스로 모든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반면 하룡은 그는 가진 것이 없었다. 무연고 무소유.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신분증 하나뿐이었다. 처음엔 그것조차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가스요금 고지서가 연체되고 냉장고 속 반찬이 한 가지씩 줄어들고 하은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피로해지자 둘 사이의 침묵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하은아. 하룡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내가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은은 눈을 떴다. 이불 끝에 앉아있는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나 힘들다고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게 나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하룡 씨 사랑하면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데 나한텐 이게 처음이 아니고 너한텐 이게 너무 처음이잖아. 그 말은 조용한 칼날이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자책할 일 아니야. 하룡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이 둘의 사랑은 현실이라는 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하은이 밤늦게 들어왔다. 손에 든 봉투엔 편의점에서 가져온 할인 도시락 2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 강의비도 밀렸어요. 다음 주엔 들어올 거라고는 하는데. 하룡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 같이 어디 일자리 알아볼까? 하은이 물었다. 둘이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시장 반찬 가게라도 청소라도. 하룡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지금 내 상태로 경력으로 건강으로 내가 더 힘들어질 뿐이야. 하은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럼 뭐? 나 혼자 벌고 혼자 해결하고 당신은 옆에서 미안하단 말만 하면서 계속 이 집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너무 날카로웠고 그녀 자신도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침묵. 긴 침묵. 하룡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나갈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섰다. 한동안 그를 바라보던 하은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신이 돈 때문에 날 떠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하룡은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사람처럼 살고 있어.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다시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날 밤 하룡은 나가지 않았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다. 우리 같이 상담 받아볼까?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활보호 신청도 같이 해보고 작은 자립센터라도 알아보자. 이걸 혼자서 안고 살지 말자. 하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살아보고 싶어. 도망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울시청 앞 복지상담센터를 향해 걸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청소 노동자들 사이로 하룡은 똑바로 고개를 들고 걷고 있었고 하은은 그의 팔을 살포시 감싸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로맨스가 아니었다. 생활이었고 선택이었고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살아있었다. 하은아. 응. 너는 정말 나한테 된장국보다 뜨거운 사람이야. 하은은 웃었다. 된장국은 김 식으면 짜지잖아요. 하룡도 웃었다. 넌 안 짜. 서울 외곽 2호선이 끊기기 직전의 작은 동네. 단독주택 옆 오래된 기와집을 리모델링한 쉐어하우스가 있었다. 외벽엔 벽돌과 덩굴이 엉켜 있었고 대문 옆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그곳에 하룡과 하은이 살고 있었다. 복지관의 소개로 입주한 이곳은 공공임대와 자립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주택이었다. 주 3일 급식소 봉사, 주 2일 자립훈련 교육, 그리고 함께 돌보는 아이. 맞다. 그들에겐 이제 아이가 있었다. 하룡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은의 얼굴은 진통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는 마치 죄인처럼 침대 옆을 붙잡고 있었다. 하룡 씨, 나 무서워. 괜찮아, 하은아. 나 여기 있어. 그는 그 말을 하고서야 자신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함께 있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 몇 시간 후 하은의 가슴 위에 작고 붉은 아이가 놓였고 아이의 울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권하린. 성은 하룡의, 이름은 하은의 마음을 담아 붙였다. 아이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감정의 연장이 아니었다. 존재의 증명이었다. 우린 살아있어. 우리 사랑은 누가 뭐래도 진짜야. 육아는 쉽지 않았다. 하은은 모유 수유로 밤잠을 설쳤고 하룡은 서툰 손으로 기저귀를 갈다가 아이를 울렸다. 그러나 둘 중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하린이 울 때마다요, 하룡 씨가 날 처음 안아줬을 때가 생각나요. 왜? 그때 나도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냥 안아줬어요. 하린이도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서요. 하룡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시간은 흘렀다. 하린은 돌을 맞이했다. 쉐어하우스 마당에 작은 생일상을 차렸다. 같은 입주민, 복지관 식구들,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모여 노래를 불렀다. 그날 하은이 하룡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하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너희 둘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 하은은 웃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치고는 흰머리가 너무 많아. 하룡도 웃었다.
그 웃음은 더는 쓸쓸하지 않았다. 며칠 뒤 복지사 한 명이 그들을 찾아왔다. 혹시 입양 의사 있으세요? 입양이요? 할인이 호적, 아직 등록 안 되어 있으시죠? 병원 출산이 아니고 초기부터 보호자 등록이 불안정해서요. 지금이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려면 절차가 좀 필요해요. 하룡 씨가 아버지로 하은 씨가 어머니로 신청하면 돼요. 하은은 조용히 웃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류가 필요한 거겠죠. 하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짜로 살아온 게 너무 길었어. 이번만큼은 진짜가 되고 싶어. 며칠 뒤 시청 가족등록과 사무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곤 물었다. 호주로 등록하실 분은 누구시죠? 하은이 하룡을 바라보며 말했다. 권하룡 씨로 해주세요. 직원이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하은은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은 저 사람인 것 같아서요. 하룡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인생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울었다. 밤이 되었다. 하리는 잠들었고 작은 등불 아래 둘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눴다. 하은아. 응. 나는 내가 준 된장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너와 아이와 밥을 나누고 있네. 하은은 조용히 웃었다. 나는 당신이 처음으로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을 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건 사랑이었지. 맞아요. 지금은 그냥 삶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었다. 길 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삶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가정을 완성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는 자라면서 언젠가 엄마에게 물을 것이다. 엄마, 우리 아빠는 뭐 하시던 분이야?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이다. 된장국을 아주 잘 드시는 분이었단다.